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제미나이 API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세 가지의 이제 프롬프트 방식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Structured Prompt,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생성형 AI가 결합된 그런 느낌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롬프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API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 건데요. 그리고 챗GPT의 오픈AI의 어시스턴트 API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제미나이 API를 볼 거고요. 일단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여기 딥마인드 제미나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Build with 제미나이를 누르시고 이 AI 구글 dev를 누르시고 Get API Key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Get API Key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지금 저는 만들어 놨는데 안 만드신 분들은 이제 API 키를 여기서 create 해주시고요. 새롭게 API 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이제 저희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Create New를 누르시면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Structured Prompt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Freeform 프롬프트랑 챗 프롬프트도 한 번씩 보고 마지막에 Structured Prompt를 보겠습니다. 일단 Freeform 프롬프트를 이제 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이 Run Settings를 좀 보겠습니다. 모델을 제미나이 프로나 비전,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모델이죠. 어떤 모델을 쓰고 싶은지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템퍼러처는 1이 될수록 다양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0일수록 일관적인 답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stop sequence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쓰면 이 제미나이가 답을 하다가 이 부분을 읽고 개인정보를 말하려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여기 넣으면 이제 이 제미나이가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afety Settings를 들어가 보면 Edit Safety Settings 누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세이프티 기준들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것이냐를 정하는 거고요. Advanced Settings는 이제 Output Length, 이제 나오는 대답의 길이가 한 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생성형 AI는 이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학습한 후에 이제 이 단어 간의 확률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 글이 많겠죠. 그 다음 뭐 뉴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K는 이제 이 생성형 AI가 답을 줄 때 이 항목들, 뭐 서울이냐 뉴욕이냐 뭐 도쿄냐 이런 항목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이잖아요. 탑 K가. 그러면 생성형 AI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한 가지만 이제 내어달라는 거고요. 이 탑 P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0.6이라고 했으면 서울의 확률이 60% 아니면 70%라고 칩니다. 그러면 탑 P를 0.6으로 하면
답으로 서울만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질수록 이것저것 다 포함될 확률이 뉴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100% 안에 뉴욕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쿄도 있고. 그러니까 탑 P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탑 K가 많아질수록 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라고 넣고 런을 누르면, 지금 여기서 이 숫자의 의미는 3720개의 토큰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 제가 썼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소크라테스입니다 하니까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쭉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짰고요. 프롬프트를 짰고,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4 하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여기 저는 이미 했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구글 클라우드를 쓰겠다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크라테스 4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get 코드를 누르시면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아까 받았던 API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얻어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테스트 인풋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프롬프트를 우리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 값을 프롬프트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테스트 인풋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사회 이 부분을 사용자의 인풋으로 대체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테스트 인풋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사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중세사회 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주나 보겠습니다. 중세사회의 문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인풋으로 우리가 이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에 대한 다른 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인풋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챗 프롬프트로 넘어가시면 오픈 AI의 MyGPTs에서 이제 GPT 빌더랑 약간 대화하면서 챗봇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당신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라고 제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별표 같은 부분을 누르면 이제 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답을 멈추고 싶으면 이 네모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쭉 답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generate example, 이 파란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면 또 답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고, 프롬프트 example이 나왔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빈부격차라고 쓰면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파란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쭉 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것 중에서 답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렇게 add to examples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더 확실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해달라고. 그리고 add new test 하면 테스트를 더 해볼 수도 있고 클리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챗 프롬프트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structured prompt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냐면 structured prompt는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지도학습이 지난 10년간 대세였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 리뷰 시스템 같은 게 있다. 근데 이 지도학습이란 것은 이 데이터에다 레이블을 붙이고 AI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가장 강조했던 건 생성형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은 지도학습을 생성형 AI에 적용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structured prompt가 딱 이 말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생성형 AI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structured prompt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레스토랑 리뷰 시스템을 앤드류 응 교수님이 예시로 드셨는데 그 예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리뷰는 이제 인풋 값을 넣어주고 샌드위치가 맛있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건 파지티브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넣어주는 겁니다. 인풋이랑 아웃풋을.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 느렸다 하면 이것은 네거티브다. 그 다음에 치킨 커리가 맛있다. 파지티브다. 이런 식으로 답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지를 붙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AI를 트레인 시킵니다. AI를 이제 훈련시키고 이것은 내가 먹은 뭐 버블티 중에 가장 맛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이게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말하도록 하는 게 지도학습인데요. 지금 이 지도학습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이 제미나이에서 지금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structured prompt입니다. structured prompt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레스토랑 리뷰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리뷰라고 넣어주고 여기는 리절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전 여기다가 instructions도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역할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손님의 레스토랑 리뷰가 긍정의 말이면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시고 부정의 말이면 사과의 뜻을 표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말투는 아주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스를 주고 여기다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고 인풋을 넣으면 답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풋이랑 아웃풋을 넣어서 지도학습처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션스를 보시면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컬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예시를 넣을 수도 있고 추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structured
프롬프트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는 프롬프트만 넣고 이제 답을 얻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챗 GPT의 마이 GPT스에다가 이제 자료를 올려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걸 읽고 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자료를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를 정도의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답의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리고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도 이제 자료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미나이처럼 지도학습처럼은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답변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제 본인의 자료가 있으시거나 꼭 챗봇이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해줬으면 하는 방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트럭처드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답을 넣어 보겠습니다. 맞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주고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2그릇 먹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런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면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기분이 별로네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답을 주는지 아쉽게 생각하시네요. 다음에 다시 기회 주시면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하시네요 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 응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지도학습을 기본적으로 시키고 답은 생성형 AI로 받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넣은 값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챗봇이나 뭐 상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스트럭처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어시스턴트 API, 그러니까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AI의 어시스턴트 API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제 이 어시스턴트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모델은 뭐 썼으면 좋겠는지. 일단 제가 뭐 소크라테스 아까부터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소크라테스처럼 말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모델은 지금 저는 여기까지 보이는데 어떤 분은 4도 보이실 텐데 지금 이거에서 11월 6일자 업데이트된 이 3.5 터보를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이 코드 인터프리터, 이제 코드 쓰고 run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 넣을 수도 있고, retrieval은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넣으면 그거를 검색해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instructions는 줄 수는 있으나 지금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 딱딱 나뉘어가지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누르고 이제 MyGPT스에 우리가 어떤 챗봇을 만들면
그 챗봇 이름이 뜨잖아요. 그 챗봇이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챗봇과 대화를 하면 이제 대화 목록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에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이제 인스트럭션스를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파일을 읽고 답을 주는 기능도 있지만, 아까 봤던 이제 이런 스트럭처드 프롬프트 같은 이런 지도학습 같이 정확히 찝어서 학습시키고 답을 얻는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읽히긴 읽히지만 지금 이 지도학습 같은 느낌으로 정확도를 높이진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제미나이 프로가 이제 챗GPT로 치면 3.5 정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좋은 점은 이제 1분당 이제 API 호출이 60회가 되지 않으면 프리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60회가 넘어가면 이제 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데이터가 있으셔서 그래서 정확하게 학습을 시키고 싶으시거나 이제 좀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미나이 API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제미나이 API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세 가지의 이제 프롬프트 방식이 있는데, 프리폼은 이제 아주 자유롭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거고, 챗 프롬프트는 이제 MyGPTs처럼 이제 MyGPTs의 GPT 빌더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Structured Prompt,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생성형 AI가 결합된 그런 느낌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롬프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